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갑을 두 사람이 크기가 9인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했답니다. 그러니까 갑도 크기가 9인, 그러니까 표본을 9개 뽑았고 을도 9개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다 이렇게 될 확률값을 구하시오. 갑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 50, 표준 편차 5의 제곱.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48.5 이상. 표본 평균이죠. 표본들의 평균이 53 이하일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계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P, 표준화가 필요하고 48.5 마이너스 평균 50. 그 얘는 지금 잘 보면 그냥 이 표본 이 원래 모평균이 이걸 따라간다는 뜻이고 지금 크기가 9인 네, 표본을 뽑아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평균값은 그냥 써도 되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제 표준화가 됐고 53 마이너스 50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시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분자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3분의 5 그래서 내항 외항 계산하면 얼마니 이게?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9 Z 이건 얼마인가요? 10분의 18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확률값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은 0이 갔을 테고 0부터 일단 두 개를 나눠내죠. 0부터 여기 10분의 18까지 10분의 18이면 1.8이잖아요. 여기까지 거기 확률값에 여기는 마이너스 0.9부터 네, 0까지 그럼 여기 확률은 얼마예요? 저거 보고 찾으면 되겠네. 0.4641 여기 확률값은 0에서 0.9까지니까 0.3159 이거 두 개 더 얼마예요? 얼마예요? 0.78 7 8이야? 0.78 됐니? 그럼 갑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48.5 53 이하의 확률값이 0.78오면 을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똑같은 표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갑을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추출했으니까 갑도 이 확률, 을도 이 확률 0.78을 몇 번 곱하면 돼요? 2번 곱한 게 정답이 되겠죠. 이 곱셈 네가 해라. 자, 다음 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건데 자, 보세요. 확률 분포인데 여기 확률값이 무슨 확률이야 이게? 이게 뭐 할 때 쓰는 확률값 이게 쓰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에 확률 변수가 붙었네요. 이걸 뭐라 불러? 이게 이항분포잖아요. 이항분포 총수행 횟수 앞에는 C 앞에 있는 숫자 확률값 2분의 1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라면 100 표준 분산을 구하라면 100에다 다시 2분의 1 곱한 50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이 이런 케이스가 되면 원래 얘가 이항분포가 여기 나와 있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 움직이죠?
정규 분포를 따라 움직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써져야 되냐면 100, 여기 뭐가 써져야 돼요? 50인데 아니죠. 이건 분산이잖아. 여기 루트 10개 표자 분자니까 루트 50은 얼마야 이게? 5루트 2? 5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본이 2인 표본을 뽑았네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네. 분산까지 필요 없네. 뭐 굳이 분산 구할 필요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되죠? 3 2x바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3 시그마 x바 필요하구나. 네. 각각 구하는 겁니다. 분산이와 표준 편차는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저기는 3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표본 평균은 그냥 평균과 같죠. 곱하기 100 플러스 4 더하기 쟤는 자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그럼 이게 아까 여기 있는 게 원래 표준 편차고 새로운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표준 편차, 표본 평균에 대한 새로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5루트 2 약분하면 5 그렇죠? 이렇게 답은 얼마야? 319 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죠. 이 k는 뭐예요? 이 값들이다. 이 값들. 이 확률값에 대응되는 실내 개수. 근데 이제 95%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번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모르고 시그마는 5. 자, 걔가 근데 4.9 이하가 되도록 네, 이거를 풀란 얘기죠. 이거 계산 못하니? 어차피 밑에 건 똑같을 때가 위에 거 하나만 합시다. 밑에 거는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k 값을 1.96이 아닌 2.58만 쓰면 되니까 하는 방식만 잠깐 봅시다. 그럼 2, 5, 10이지. 10에다 1.96을 곱하면 루트 n분의 19.6 4.9 됐니? 일단 4 곱하면 되지 않니? 4 곱하면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약분된다는 얘기지. 왜 4로 약분된다는 뜻이야. 그럼 루트 n분의 4 1 그렇죠? 여기다 곱하면 루트 n이 4보다는 커 나왔다. n값은 16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n의 최소값 16 16명. 위 1번은 16명, 2번은 저거는 2.58로 바꾸면 됩니다. 됐어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모평균 m을 추정하고자 할 때 m의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실내 구간, 모평균 m, 그 다음에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인데 모평균 n의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알파가 뭐죠? 저 알파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고 모평균은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이 알파가 되고 이 값이 베타가 되고 그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나와 있죠?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99%를 95%로 낮춥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신뢰도가 높아. 왜 높을까? 신뢰도가 왜 높을까? 신뢰도가 이거라며. 이게 신뢰도라며.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이 구간의 폭이, 이 구간의 너비가, 그치? 크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뭐 수업할 때 얼핏 쌤 그런 얘기 들려줬잖아. 만약 선생님이, 이번에 니네 학교를 모집단으로 보고, 니네 학교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가 100% 맞출 수 있어, 나는. 100%야. 0점 이상 100점 미만일 거야. 100점 이하일 거야. 이거 100%지. 왜 이렇게 100%를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넓기 때문이에요. 그 넓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하기 때문에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신뢰도를 낮춘다. 아까 말한 신뢰도가 높다는 뜻은 구간이 넓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평균이 들어갈 거라 예상되는 그 믿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신뢰도를 낮춘다는 뜻은 구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야. 구간이 짧아져서 그 안에 예를 들어 이번에 니네 평균이 내 생각에 한 60점에서 7점 살 것 같아. 이거보다 아까 말한 10점에서 90점 살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아? 당연하잖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점에서 90점 사이는 당연히 평균이 있을 것 같잖아. 근데 60에 70 사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잖아.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구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잘 봐. 구간이 짧아진다. 구간이 짧아져. 그럼 이 빼는 값과 더하는 값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차피 여기는 표본평균 똑같잖아. 이 빼는 값과 더하는 값이 누구? 여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에요. 근데 K는 보통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 95% 그럼 1.96, 99% 2.58. 시그마도 표준 편제 값이 정해져 있죠. 지금은 표본의 크기를 조사하는 건 이 n을 봐야 돼요. 이 숫자가 신뢰도가 낮다는 뜻은 구간이 짧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원래 있는 표본 평균에서 적게 빼고 적게 더해야 이 구간의 폭이 좁지 않을까? 맞니? 그럼 적게 빼고 적게 뺀다는 얘기는 이 값이 최대한 작아져야,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수값이 작아진다는 뜻은 여기 있는 분모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똑같은 값인데 나누는 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지잖아. 따라서 신뢰도를 낮추면 표본의 크기를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은 짧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신뢰도를 낮춰. 그럼 구간이 짧아져. 근데 거기다가 n값을 크게 줘. 그럼 신뢰 구간은 더 짧아지겠지. 이해돼요? 1번은 맞는 말이고, 맞는 건데 왜 1번이 답이에요? 아, 맞는 걸 모르는구나. 맞는 걸 모르는 거였어요? 1번이 답이죠. 2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니죠, 이거는. 좀 전에 말하는 거에 반대잖아. 신뢰도를 낮춰. 그럼 신뢰도를 낮추면 구간이 짧아지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 그럼 반대로 얘는 값이 커지고 있잖아. 분수값이 커지고 있죠. 그치? 그럼 신뢰도를 낮추면서 이 구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n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하면 여기 빼고 더하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짧아지고 있는지 길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 신뢰도가 낮춰. 신뢰도를 낮추면 이 구간이 짧아지기 시작해. 알겠니? 근데 여기 있는 이 n값을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하면 분수값은
작아지지. 근데 이 n값을 작게 하면 분수값은 커질 거 아니야. 분수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에서 빼는 값과 이 값에서 더하는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많이 빼고 많이 더하니까 이 구간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신뢰도를 낮추면서 이 구간을 짧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n값을 키우게 되면 다시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 상호관계가 신뢰도가 낮은 것과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게 누가 더 싸워서 이기느냐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신뢰도를 낮추는 그 수준과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상호관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작게 만들고 한쪽은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라고 볼 수 어렵다는 거죠.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이 이제 짧아지기 시작해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 그럼 신뢰 구간은 길어진다? 아까 말했잖아. 모르면 되니까. 이게 누가 얘랑 싸워서 얘는 구간의 너비를 좁게 만들어내, 얘는 구간의 너비를 크게 만들어내. 둘이 싸워서 누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4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신뢰도 높이면 어떻게 되죠? 넓어져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아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분수값이 작아지지. 분수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좁아져. 이쪽은 넓어지는데 이쪽은 좁아져. 모르겠네. 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면서 구간이 넓어져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 똑같으면 안 하냐? 2번, 3번이나 2번, 3번은 둘이 싸워서 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둘이서 누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 3번이 말이 안 되듯이 3번, 4번은 같은 말이잖아. 구간은 넓어지고 있어. 근데 이 분수값은 커지고 있어. 그럼 얘는 구간을 넓게 만드는 요소, 얘는 구간을 짧게 만드는 요소. 둘이 싸워 누가 이겨? 모른다는 거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49명을 임의로 추출했죠? 수학 성적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여기서부터요. n값이 49.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63, 표준 편차 1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모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수학 성적의 평균을 신뢰도 99%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 개수. 그냥 신뢰 구간 구하는 얘기인데.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은 표본 평균. 일단 공식 써봐.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커 나왔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x바가 뭐예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얘는 아예 모평균이 아닌 그냥 표본 평균을 보여주고 있죠. 갖다 쓰시면 돼요. 63. 마이너스 k 값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좀 계산 쉽게 하라고 또 이렇게 또 숫자도 작게 줬네요. 2.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루트 49 7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14. 63 플러스 2.6 곱하기 7분의 14. 이거 얼마야 그러면? 57.8보다는 커 나갔고 68.2보다는 작거 나왔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찾으라고 되냐면 자연수 개수를 찾으랍니다. 그럼 57.8이면 57을 넘어간 거니까 자연수만 놓고 따지면 58부터 포함 되겠죠. 얘는 68.2면 69는 안 된 거니까 68까지만.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자연수를 쓸 때는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다음에 1 하나 더 셈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니? 11개. 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인 모평균 m을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같은 표본으로 똑같은 표본이 그게 나은 뜻이죠. 신뢰도 알파 %로 모평균 m을 추정한 신뢰 구간 길이가 2분의 1 L, L의 절반이었을 때 오른쪽 표를 보고 저 알파 값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L부터 구해봅시다. L은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되죠. 실내 공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는 얼마예요? 95%니까. 네. 우리가 이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0.95가 나오고 그게 95%니까 그때 실내 개수는 이겁니다. 1.96.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래요.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실내도 알파 퍼센트?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실내도 알파 퍼센트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봐봐. 이거 만약 이거지. 실내도 95%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보죠. 이거 19 할 때 너는 어떻게 구하니? 실내 구간 길이 구할 때?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확률 변수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0.9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지. 그게 95%가 된 거고. 그럼 저기 R%가 됐다 그러면 100분의 R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0분의 R 이렇게 100분의 알파 퍼센트면 100분의 알파. 근데 그때 여기 있는 실내 개수는 모르는 거지.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둡시다. 얘도 이렇게 K라고 둘게요. 됐니?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분의 1 L이라고 한대. 그럼 실내 구간 길이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에 2배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근데 얘가 뭐랑 같다고요? 2분의 1 L, L의 절반. 여기 반 나누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아지겠죠? 그럼 이거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고 양변 2로 나누면 K값은 1.96을 2로 나누면 얼마니? 0.98? 그치? 여기 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0.98 여기 0.98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간단히 쓰게 되면 어떻게 써요? 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표준화된 변수에서 마이너스 0.98 이상 0.98 이하 이 확률값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실내도 95% 이렇게 하잖아. 실내도 95%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 저 말이랑 이 말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 절대값 수용하면 되니까. 이 뜻인 거잖아요. 결론이 실내 개수 1.96이 여기 절대값 Z 옆에 들어가는 값이고 여기 실내 개수 K 값이 절대값 Z 옆에 가는 값이라고. 근데 아까 이 값을 계산했더니 0.98이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0에서부터 0.98까지 환율값이 얼마야? 0.3365. 0.3365에 몇 배 하면 됩니까? 2배. 양쪽 끝을 말하는 거니까 2.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표현됐대요. 이번에는 똑같은 평균인데 뭐만 다르죠? 표준 편차만 살짝 다르죠? 표준 편차는 얼마죠? 2시그마다. 이거 헷갈리는 거 조심해야 돼. 표준 편차를 4시그마로 보면 안 되죠? 2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곱 밑에 있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자, 똑같이 저기는 표본의 크기가 25였고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얘네들을 간단히 줄였으면 뭐라 말하죠? 얘네들 간단히 줄였으면 이렇게 뺀가 간단히 줄였으면 뭐예요? 실내구간의 길이잖아.
결론은 이쪽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쪽 실내 구간의 길이의 루트 2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얘부터 먼저 구해보죠. 얘부터 루트 2 곱하기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K 실내도 95% 1.96 루트 n분의 루트 n은 표면의 크기가 25였죠? 5분의 시그마 얘랑 같다.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이거 실내도 95%니까 1.96이네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이 근데 얘는 표면의 크기가 안 나와있죠? 시그마가 2세타였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웁시다. 2 곱하기 1.96 2 곱하기 1.96 지우고 여기 시그마 지우고 그럼 남아있는 거 조사하니 좌변은 루트 n분의 1이 남고 우변은 5분의 루트 2가 남았네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2n 5 제곱하면 2n의 값이 25 그래서 n의 값은 뭐니 이거? 여기 2 빠졌네. 여기 2 빠졌잖아. 2가 남았었네요. 2 시그마였으니까. 그럼 얘는 10이네요. 100이네요. 50이네요. n값이 지금 표면의 크기니까 분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개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한답니다.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귀찮아. 기억,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x바의 분산은 작아진다. 그렇습니까? 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그럼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뭐 다르겠죠? 근데 표본을 뽑아낸 거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지만 뭐가 바뀌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따라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에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분수값이 커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전체 분산값은 작아지겠죠. 숫자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커지면 분산은 작아지겠죠. 니은 알파가 베타가 0하고 100 사이 표본이 같을 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 이건 퍼센트 숫자를 말하죠. 몇 퍼센트 그때 신뢰 구간은 다른 것 같고 베타 퍼센트일 때 신뢰 구간이래요.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것도 아까 뭐라고 배웠었죠? 알파보다 베타가 작죠. 신뢰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신뢰도가 작다는 뜻은 구간이 좁다는 뜻이야. 이렇게 좁다는 뜻이지. 그 구간을 알파 1, 얘를 알파 2. 근데 상대적으로 알파에 비해서 베타가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퍼센트가 크다는 뜻이잖아. 신뢰도가 크다는 뜻은 구간이 넓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베타 2, 베타 1, 얘를 베타 2로 보게 되면 크기는 베타 1보다 알파 1이 크고 알파 2보다는 베타 2가 크겠네요.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95%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크기가 N1인 표본으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크기가 N2인 표본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포함한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식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1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1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본의 크기가 n1일 때야. 표본의 크기가 n1일 때. 그럼 표본의 크기가 n2일 때는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린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루트 값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다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N1보다 N2가 크지.
그럼 여기 있는 분모보다는 여기 있는 분모값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루트 n분의 1과 이거와 루트 n2분의 시그마 중에는 누가 더 클까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n1보다는 n2가 크지? 그럼 이쪽 분모가 크다는 얘기네, 결국. 분모가 크면 클수록 분수는 작아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보자. 이쪽에 있는 값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야. 그럼 더 많이 빼고 더 많이 더했다는 뜻이니까 구간이 넓어졌다는 뜻이야. 구간이 넓어졌다는 뜻은 신뢰도가 커졌다는 뜻이지. 구간이 넓다, 신뢰도가 크다. 맞니? 그럼 이쪽이 좀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쪽의 구간이 넓고 이쪽 구간이 좁잖아. 그치? 안 그래? 여기 있는 구간을, 이 구간을 그냥 P라고 하자. 이 구간을 Q라고 합시다. 이쪽 구간이 넓고 이쪽 구간이 좁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n1인 표본으로 추정한 실내 구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 위에 있는 게 주인공이야. 넓은 게 주인공이야. 위가 넓다고 그랬으니까. 넓은 거는 좁은 거 안에 포함이 돼? 이 넓은 게 좁은 거 안에 포함되니? 반대 아니야? 이건 반대잖아. 여기는 n1과 n2가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어야 이 문제가 정답이 돼요. 이건 넓은 구간이 좁은 구간에 포함된다는 말이 안 되는 보기라는 얘기죠.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 설명하느라 좀 길었지. 아까 했던 거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 그럼 실내 구간은 작아지는 거야. 잘 생각해. 표본이 많아. 표본이 많을수록 실내 구간은 좁아지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분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작게 빼고 작게 더하는 거니까 이 폭이 넓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n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분수값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많이 빼면 음으로 많이 넘어가고 많이 더하면 양으로 많이 가겠지. 그러면 구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구간이 넓어지면 신뢰도도 같이 커진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만 정답이 됩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 크기의 표본을 이용해서 모평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고, 이것도 이 tn이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를 말하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tn은 여기 있네? k값이? 이게 k값 아니야? 확률값 여기 붙어있는 저 개수가, 저 숫자가 우리가 이거는 실내 개수 k값이 되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tn은 2 곱하기 k 곱하기 k가 2니까 2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모르겠고 시그마, 네, 시그마 모르겠고 결론은 루트 n분의 4 시그마. 이게 tn이다. 그럼 여기는 n이 바뀌면 여기는 n이 이제 바뀌어 가겠죠. 나머지 그냥 두고.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t에다 1번, 기억. t에다가 n에다가 16을 대입해라. n에다가 16을 대입해라. 약분하면 4, 4, 시그마. 네, 기억 맞는다. 니은, t2n부터 조사해보자. n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2n 대입하라고요. 그럼 여기는 n자리 대신에 2n을 대입합니다. 루트 2n분의 4 시그마. 이게 t2n이다. 근데 걔를 지금 제곱시켜놨죠? 얘를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제곱하면 분모는 2n이 되고 분자는 16 시그마의 제곱. 약분하면 n분의 8 시그마의 제곱이래요. 됐습니까? 좌변 정리되고 우변 보자. tn부터 계산해 봅시다. 나머지 좀 이따 살 붙이면 되니까 tn부터. t는 이거잖아요. 루트 n분의 아까 말한 4 시그마. 걔를 제곱하래. 그럼 이걸 제곱해.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래요. 그럼 이 앞에다 2분의 1을 같이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n의 제곱은 n이니까 2n분의 4시그마의 제곱, 8시그마의 제곱, 아니 뭔 소리야? 4시그마의 제곱이니까 16시그마의 제곱 약분하면 n분의 8시그마의 제곱. 답이 똑같네. 이렇게 같잖아요. n분의 8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좌우는 같다. 니은도 맞는다 합니다. 디귿은 저기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tn이니까 이게 tn이잖아요. 루트 n분의 4시그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랍니다. 시그마는 지웁시다. 양변에 여기는 4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얘는 16분의 1, 얘는 n분의 1, 얘는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 근데 이거 다 양수값이잖아? 양수값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화 반대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나요? 뭐 이런 거잖아. 2가 커, 3이 커라 물어보면 3이 크지? 근데 여기 역수를 취해봐. 반대가 커지죠. 이해돼? 이거 다 양수값이잖아. 역수를 취하면 부동화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 값이 왼쪽으로 오고 8 이상 n의 값은 16보다 작다. 여기 루트 안 붙였네? 얘 말을 안 내주냐? 루트 안 붙였잖아. 이렇게 되고 양면 제곱하면 64 n 얘는 256.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256에서 64를 빼면 되죠. 등호는 둘 중에 하나 붙으면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둘 다 붙으면 1 하나 더 덧셈 하고 둘 다 안 붙으면 뺀 다음에 다시 1 빼고 이게 정수개수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게 몇 개예요? 192개. 틀렸네. 191개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 문제라 뭐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본평균 x바 정규분포 뭐를 따라 움직이냐면 0,4의 제곱. 근데 얘는 표본의 크기가 9인 걸 뽑았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죠? 9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얘는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 그 다음에 y바라는 표본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되 평균은 똑같겠죠. 3. 단 표본의 크기가 16이니까 얘는 16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16분의 4,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거부터 조사해 봅시다. px 바가 1보다 커 나왔다.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얘랑 지금 표본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놔야 서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z로 바뀌고 1 빼기 평균 0 표준 편차 3분의 4 계산은 얼마네요? p z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고 p y 바가 A 2와 1 확률값 P 표준화 시켰고 그럼 표본 평균 빼기 평균 Y바의 평균은 3이죠. 표준 편차 2분의 1 그러면 P Z가 2A-6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정규분포 평균이 0으로 가 있고 어떤 값 이상의 확률값인데 이게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이 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4분의 3 이상의 확률값 이거 얘랑 얘도 표준화 시켰죠. 그럼 얘도 평균 0으로 갈 겁니다. 근데 어떤 값 이하의 확률값인데 이 어떤 값이 이런 데 있으면 얘를 포함해서 왼쪽 전부 다 하니까 0.5를 포함해서 이 값도 훨씬 커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는 크거나 같은 값과 하나는 작거나 같은 값이 같으려면 서로 무슨 관계 된다고 그랬나요? 그치. 이게 평균 기준,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얘랑 서로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은 같은 거야? 절대값만 같은 거지.
0을 기준으로 서로 크기 같은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가 되려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서로 같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6을 넘기면 뭐 4를 곱한다 합시다. 4를 곱하면 8a, 4 곱하면 24, 4 곱하면 3. 이거 넘어가면 8a, 27. 따라서 a 값은 8분의 27. 됩니다. 네. 상수의 마이너스 3. 아,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27이 아니네요. 21이네요. 네, 21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모평균 M 표준표차 시그마의 정규분을 따르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16병은 이미 추출해서 칼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표본이 12.34였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에 대한 모평균 95% 신뢰 구간. 그러니까 뭐 당연히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딱히 대단할 건 없고. 네. 표본평균 나와 있죠? 여기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표본평균은 12.34 이고 음료수 16병 N값이 16 표본을 뽑아낸 거니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합시다. 신뢰 구간 12.34 빼기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안 나와있죠? M 12.34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결국은 이 값이 지금 책에서 나온 대로 보면 이게 1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1.36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로 넘어가면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한 값이 빼면 얼마냐 이게? 얼마야? 0.98?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면 196 4분의 시그마 98 이거 약분되죠? 약분하면 40 아닌데? 49 이거 다시 약분하면 시그마 값이 2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2.34 플러스 1.96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럼 12.34에 1.96의 절반값 0.98 이 두 개를 더하면 빨리 더해줘봐 2 4 13.42 이게 A 값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하면 15.42 왜 없어? 아 3이구나 4이가 아니고 3이었어요. 덧셈 잘못했죠? 합치면 15.32 3번이 정답이다. 신뢰 구간 길이 계산하면 이거 내가 왜 계산해 주겠니 내가 근데 이거를 이 잡것을 봐라. 이제 혼자서 음을 하고 있네.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어서 뭐 대단한 무슨 지식을 알아냈냐. 우리 수업 계속 저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혼자서 넌 뭐 안드로메다 갔다 오신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저 중요한 내용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천한 N 크기 N 표본 평균 X 바 확률 배설 Z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거 맞냐라 물어보죠 지금. 네가 지금 질문한 거네 아저씨.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가? 10의 제곱 10,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지. 그럼 여기에 평균 구하면 10 분사는 4를 뭐로 나눈가? 원래 4를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눈가. 따라서 얘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다. 아셨어요? 니은. 이 니은은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표준화하기 전에
정규부호 곡선의 평균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 문제의 평균은 10에 있죠. 그럼 봐봐. 10에서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A만큼 뺐어. 이게 10-A야. A에서 10만큼 더했어. 이게 10 플러스 A야. 그럼 10 플러스 A 이상의 확률값과 10-A 이하의 확률값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써놨는데 별거 아닌 거죠. 디귿 이것도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할 거 아닐까요? A가 어디며 B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표준화 시켰어. 표준화 시키면 평균은 0으로 가죠. 근데 A 이상의 확률값. A가 여기 있으면 A 이상이면 여기다. 그치? 근데 A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A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별로 안 중요한 게 B가 있기 때문이에요. B 이하의 확률값이 B가 여기 있어야지만 얘네들의 확률값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전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좀 전에 이거 전에 바로 풀었던 문제. 뭐뭐 이상의 확률값과 뭐뭐 이하의 확률값이 같으려면 여기는 A와 B는 뭐하다고?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괜찮겠죠? 자, 근데 남은 건 이게 아직 표준화를 안 시켜놨네요. 얘는 표준화 안 시키고 얘는 표준화 시켜놨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는 표준화를 안 시켰고 하나는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둘 다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는 표준화 돼 있으니까 얘만 표준화 시키면 되겠네.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A-10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네, 루트 n으로. 지금 표본의 크기가 n이었으니까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표준화 된 거지.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맞니? 그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둘 다 표준화가 되면서 평균 0. 그다음 A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랑 평균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여기를 B 이하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 둘게요. B. 여기는 루트 n분의 2 분의 A-C. 됐지? 그럼 둘은 루트 n분의 2 분의 A-C와 B는 같긴 한데 부가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곱합시다. 그럼 A-C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B. 이걸로 넘어갑니다. 그럼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 이걸로 넘어가면 10.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표준 편차 2분의 1 얘를 따른답니다. 25개를 임의로 추출했죠? 그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 똑같고 루트 n분의 루트 25분의 5분의 2분의 1이 얼마예요? 10분의 1의 제곱. 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뭐라는 얘기예요? C. 그러니까 이 C가 보통은 이게 웬만하면 뭐로 주어지자면 95%니까 1.96이라는 값이 주어지죠. 근데 그게 절대적 수치는 아니잖아. 가끔 1.96이 뭐 어떨 때는 다른 값으로 바뀌면 2라고 바뀌면 뭐 이게 소점에서 이제 반올림에서 뭐 간단하게 2라고 줄 때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보통은 1.96으로 주긴 하는데 가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걸 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 A와 B와 C의 관계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할 때 B에서 A를 뺀 값은 2 곱하기 저기 있는 C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야? 표본의 크기가 25 시그마. 이거 계산한 거 있었죠? 이거 좀 전에 계산했다고 10분의 1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5분의 2분의 1 계산한 게 10분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그냥 ABC의 관계만 따지면 돼.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약분하면 얼마 되죠? 5. 분모를 주기에서 5를 곱하면 C값은. 자, 이거네. 5번이 답이에요. 뭐 그냥 문자만 써져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ABC의 관계를 따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어렵게 풀지